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북한이 이 틈을 노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은이 한국 정부 요인 제거 목적의 특수작전 대대를 시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공사 귀순 이후 북한이 현악봉 주 영국 대사를 경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책을 당한 건 아닌지 그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 통일연구원의 오경섭 북한 인권부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정은이 특수작전 대대를 시찰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한국 정부 요인 제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이곳에 시찰을 간 걸까요? 예, 지금 김정은이 그5.25 군부대 소속 특수작전 대대를 시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에서 지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북한 군부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신들도 남한의 국회나 또는 대통령, 청와대의 어떤 핵심 정치 인사들을 제거할 수 있는 또는 군부의 핵심 요직 장성들을 제거할 수 있는 특수작전부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김정은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한국군과 한국 정부에게도 과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 특수작전대대를 방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금은 우리 한국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군사적으로 확고하게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 걸 또 과시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2달 만에 군사 행보를 한 게 어떤 참수작전에 대한 맞대응 행보라는 분석이신데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전투원들을 잘 먹여야 훈련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며 달걀과 생선을 규정량대로 공급해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시를 또 직접 내렸다고 하니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오히려 안 좋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네, 북한이 식량 사정이 지금 뭐 시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생활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은 시장에서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준이 차이는 있어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이렇게 격차가 있지만 국가 공급을 받는 이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공급을 해주는 것을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하죠. 근데 특수부대라고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데하고. 북한에서 가장 그 공급이 잘 돼 있는 데가 비행사. 예, 비행사들은 정말 최고의 대우라고 해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얼마니까 뭐 고기는 얼마, 야채는 얼마, 그다음엔 칼슘, 쌀은 얼마 이렇게 해서 다 규정이 있어요. 그게 급식이거든요. 급식에 대한 그 규정량대로 주라는 게 그러니까 칼로리를 타산을 해서 비행사들은 그렇게 공급을 하는데 특수부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비행사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이제 하늘에 뚝 뜨면 이륙을 하면 국경이 없잖아요. 그걸 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어디든 전향하기가 되게 쉬운 게 비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사들에 대한 대우는 너무 잘해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사상적으로 투철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특수부대는 어쨌든 군인이면서도 특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공급이 잘 돼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규정이 뭐 칼로리 비행사만큼 아니더라도 모든 기숙사 국가 공급을 받는 사람은 다 칼로리 하루 소비량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맞게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에 뭐 보면 정말 뭐 사상의 강자, 뭐 신념의 강자, 그다음에 불사조, 불 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훈련을 잘해야 되는데 잘 먹어야 훈련할 수 있다. 고기 줘라, 달걀 줘라, 뭐 주라고 하지만 북한의 현 사정에서는 고기 주고 달걀 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식량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세포 등판해가지고 뭐 풀 먹는 집짐승 기르겠다고 하지만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른 데 걸 잘라서 갖다 주겠죠. 그러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러나
전체 군부대에 대한 식량 보급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시를 통해서 오히려 북한의 군부대도 굶주리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박사님, 이번 김정은의 시찰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리영길입니다. 강등이 됐다가 다시 지금 복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의 견장 정치, 이른바 롤러코스터식 통치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김정은이 그 견장 정치, 다시 말해서 롤러코스터식 통치 행태를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길만 하더라도 원래 지난 2월에 총참모장에서 강등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는 국내에서 숙청설이 돌기도 했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난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그 이름이 올라옴으로써 숙청되지는 않았고 강등됐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리영길이 총참모부 원래 총참모장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은 원래 4개였는데 이제 이번에 3개로 별이 하나 떨어졌죠.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번에 이제 계급은 강등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이 그동안 지난 5년간 집권을 하면서 인민무력부장을 6명을 갈아치웠습니다. 평균 1년을 못 버틴 거죠. 네. 그리고 현영철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총참모장 같은 경우도 5명을 갈아치웠고 리영호 같은 경우는 해임을 당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김정은이 공포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장 정치를 하면서 군을 길들이기를 하고 있고 자신에게 철저하게 충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김정은이 지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를 어떤 식으로 제압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군부를 제압하기 위한 그런 통치술의 하나로 정말 잔인한 어떤 처형을 통한 공포 통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견장 정치를 통해서 별을 뗐다 붙였다 함으로써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함으로써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마 장기적으로는 북한 군부 엘리트들에게 네. 상당히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고 그런 게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포 통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 팀장님, 통일부는 이번 김정은의 특수부대 시찰에 대해서 도발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올해 들어서 4차 핵실험, 네. 또 5차 핵실험,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 발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수부대를 방문을 하면서 또 이렇게 도발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북 정책에서 탈선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네. 북한도 남한하고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 북한이 이미 그러기 때문에 계속 실험을 하고 이게 도발 위협을 높이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설사 대북 정책을 전환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지금 목표는 핵 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설사 정책을 바꿔서 우리 남북 관계 개선을 하고 교류 협력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북한은 웅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북한이 이렇게 계속 핵실험은 저는 이게 북한이 완성할 때까지 정말 멈추지 않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대북 정책을 현재로서는 바꿀 필요는 없다. 지속적으로 고강도 대북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국제사회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그 인도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네. 지금 현재 있는 한경북도 수해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정말 겨울이 오기 때문에 얼마나 춥고 네. 그러겠습니까? 배고프고 그런 인도적 지원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좀 이끌어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간단체 대북교류는 조금 허용이 했으면 돼야 좋겠다.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지금 북한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파문에 따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북 도발로 출로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라는 적반하장식의 얘기를 내놨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북한이 저는 11월 8일 이제 미국이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남한에서 최순실 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 남한 정부는 더 강경하게 저는 대응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 이슈가 지금의 이 사태를 묻힐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태가 너무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게 확 덮어버리지는 않겠지만 북한으로서는 그런 꼼수 다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남한의 지금 대통령을 얼마나 싸잡아 욕을 합니까? 지금 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자리에 건자에서 물러나서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남북관계가 지금 같지는 않겠지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북한은 아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저는 도발을 안 하죠. 왜? 맞받아 대응하면 이제 그게 더 크게 번져지면서 남한의 이슈가 갑자기 뒤바뀔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오히려 남한 쪽에서 이제 도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못하는 것을 남한 쪽에서 해도 우리는 거기에 맞대응할 생각 없다. 그러면서 남한의 남남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죠. 네. 저희가 이 질문을 뒤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오 박사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의 행보, 지금 박사님께서는 도발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비슷하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그 북한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한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도발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현재 그 정부에 대한 어떤 반대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이런 최순실 사태 이런 것들이 다 일거에 묻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도발은 상당히 자제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도발을 한다, 그건 그야말로 북한이 대남 전략이 상당히 수준이 낮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한 어떤 도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도발은 뭐 충분히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함으로써 미국에게 어떤 무언의 자신들은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키려고 할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핵 보유를 묵인해달라라고 하는 방식의 어떤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자꾸 미국을 자극하려고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타이밍이나 뭐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군요. 자, 이런 가운데 주 영국 북한 대사가 교체됐습니다. 태공사의 망명 이후에 이런 관측들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악봉이 경질이 되고 최일 외무성 국장이 신임 주 영국 대사로 임명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인물이고 또 왜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최일 대사를 앉힌 걸까요? 예, 일단 그 현악봉 대사는 아마 본국으로 지금 소환돼서 뭐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문책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히 그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책 당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최일 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한국 내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매년 그 북한 인물 정보를 발간하는데 거기에도 최일 대사는 제가 쭉 찾아봤는데 이 외무성의 최일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외무성 국장인데 그 정도로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일 대사의 어떤 경력은 그 북한의 그 비정부기구, 그러니까 조미 민간교류협회 부회장직을 했다 이런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을 했다. 그러니까 공사 바로 밑에의 급입니다. 그 정도를 경험했고 지금 이제 외무성 국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최일 대사가 아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런 걸 것 같습니다. 지금 태영공사 망명 이후에 상당히 그 유럽 외교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대사관이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북한 내부에서는 철저한 사상 검증을 해서 아마 이 최일 국장을 선임했을 거고 또 북한 외교부대에서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럽의 그런 외교를 사실상 어떤 중심적으로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은 중요한 자리에 앉혔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